소년 삼국지 제84화 출사표 제갈량의 북벌. 지난 이야기.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은 유언을 받들어 어린 황제 유선을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위나라의 침공 위기 속에서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고 남쪽의 반란군을 진압하며 총나라를 안정시켰죠. 모든 내정을 정리한 제갈량은 이제 유비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북쪽의 위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제갈량은 유비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략가 제갈량의 본격적인 북벌이 시작됩니다. 1. 출사표 제갈량의 결의. 총나라의 수도 성도는 희망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죽은 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제갈량은 이제 모든 신하들을 모아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북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서, 바로 출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전쟁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비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충성심, 그리고 한나라 부흥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죠. 신이 본래 미천한 몸으로 남양에서 밭을 갈며 스스로를 위태로운 난세의 삶에서 지키려 했으나 선제서 유비께서 3번이나 누추한 초가를 찾아와 신에게 천하의 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고 선제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뜻을 받들어 한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을 맹세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폐하께 아뢰옵건대 신은 북벌을 떠나려 하옵니다. 제갈량의 출사표를 들은 황제 유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 역시 제갈량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의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북벌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유비의 뜻을 잇는 성스러운 임무가 되었죠. 제갈량은 북벌군을 이끌고 마침내 위나라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2. 제갈량의 북벌, 위나라를 뒤흔들다. 제갈량의 북벌 소식은 위나라의 수도 낙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나라의 황제 조예는 신하들을 불러 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했다고. 유비가 죽었으니 총나라는 힘을 잃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감히 제갈량이 우리 위나라를 넘본단 말인가. 위나라의 대신들은 제갈량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한들 우리 위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예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조비에게 제갈량의 지혜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고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두 제갈량을 얕보지 말라. 그는 유비의 복수심에 이끌린 무모한 인물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노리고 깊은 계략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조예는 위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인 조진에게 대군을 맡겨 제갈량의 북벌군을 막게 했습니다. 한편 제갈량은 북벌의 첫 목표를 위나라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천수로 정했습니다. 천수는 위나라의 서쪽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죠. 제갈량은 위나라의 방심을 노려 기습적으로 천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위나라에도 제갈량의 버금가는 지략가가 있었으니 바로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를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3. 천수성 전투, 마속의 실수. 천수성을 점령하기 위해 제갈량은 먼저 천수성의 병력을 밖으로 유인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마속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이 아끼는 부하였고 유비가 죽기 전 마속은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쓸모없는 인물이니 중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언을 남겼지만 제갈량은 그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가장 중요한 곳인 가정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정은 천수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을 빼앗기면 북벌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중요한 곳이었죠. 절대로 산 위에 진을 치지 말고 길목에 진을 쳐서 위나라의 군대를 막아라. 제갈량은 마속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며 산 위에 진을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 진을 치면 위나라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유리하다. 제갈량 승상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결국 마속은 산 위에 진을 치고 위나라의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명장 장압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총나라 병사들이 산 위에 진을 쳤다니. 물이 없는 산 위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장압은 곧바로 마속의 군대를 포위하고 물길을 끊었습니다. 산 위에 고립된 마속의 군대는 물이 없어 고통받았고 사기가 떨어져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압의 공격에 마속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결국 마속은 가정을 빼앗기고 도망쳤습니다. 4. 제갈량의 눈물 마속을 베다. 가정을 빼앗겼다는 소식은 제갈량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속의 패배로 인해 천수성은 다시 위나라의 손에 넘어갔고 제갈량의 북벌 계획은 시작부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제갈량 앞에 끌려온 마속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승상, 소신이 어리석어 승상의 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갈량은 엄숙한 표정으로 마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속, 너는 군령을 어겼고 그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군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너를 살려둔다면 군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갈량은 유비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마속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니 중용하지 말라. 유비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자 제갈량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아끼는 부하인 마속을 처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읍참 마속이라는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는 순간 제갈량은 자신의 실패와 유비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북벌은 시작부터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 제갈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속의 죽음을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고 냉철한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5. 다음 이야기 예고. 마속의 실패로 첫 북벌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제갈량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다음 북벌을 준비합니다. 위나라의 명장 사마이는 제갈량의 지혜를 경계하며 그를 막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제 제갈량은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기상천외한 계략을 펼칠까요? 위대한 지략가 제갈량과 사마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년 삼국지 85화 공성계 사마위를 속이다 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년 삼국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